제가 신라 주조를 인수하겠습니다. 신라 주조를 둘러싼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놀랍게도 마광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마광숙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독고탁이었습니다. 한때 업계의 신하로 불렸던 그가 쌀벌레 조작 영상 사건의 주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신라 주조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내외부의 신뢰가 증발해버린 회사는 좌초 직전의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 위태로운 균열의 틈을 마광숙은 정면으로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무모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파격적인 선언의 심장부에는 박정수가 평생을 소리 없이 감춰왔던 비밀, 바로 신라 주조 지분이라는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과 마광숙이 단둘이 나들이를 다녀온 이후 부쩍 마광숙을 찾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의 기억은 종종 길을 잃고 헤맸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샘물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박정수는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마광숙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이거 여기 좀 앉아봐요. 네, 어르신. 예전에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이름으로 남겨두었던 거예요. 신라 주조 지분이지요. 이제 와서 내가 이걸 쥐고 있어봐야 낡은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져요. 당신이 나 대신 이 죽어가는 회사를 좀 살려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마광숙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의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식 양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였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며 재산 포기 각서까지 써야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한 회사의 운명이 걸린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박정수가 가진 마지막 마음까지 모두 자신에게 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결심을 순순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오천수는 길길이 날뛰며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형수님? 형수님이 뭐라고 신라 주조를 인수해요?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형수님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오천수 앞에서 마광숙은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은 어머니도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니면 이 막걸리 시장은 우리가 평생을 지켜온 독수리 술도가도 전부 끝이에요. 누군가는 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오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사면 초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쌀벌레 조작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소기룡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소기룡은 조작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결정적으로 그 배후로 독고탁의 이름을 똑똑히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독고탁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독고세리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는 기분 속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범수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세리씨, 이제 그만 애쓰고 나한테 좀 기대요. 혼자 버티지 마요. 우리가 같이 버티면 돼요. 뭐든.
그러나 독고세리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가진 아버지, 그리고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마저 무너지는 것은 죽기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니요, 싫어요. 나 때문에 범수 씨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 난 그거 못 견뎌요.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범수는 그녀의 흔들리는 손을 두 손으로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세리 씨예요.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어요. 그 무렵 마광숙은 신라 주조의 현실과 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장부들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고, 공장 내부는 당장 가동을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고 위험한 설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깊게 팬 내부 갈등의 골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직원들의 냉소적인 눈빛 속에서 희망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오장수가 남긴 낡은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던 장광주를 기적처럼 다시 살려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신라 주조 또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밤을 새우던 어느 날 마광숙은 문득 깊은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동석 씨,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요? 어쩌면 저는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컵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길이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건히 걸어가면 그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바로 오범수의 전처 나영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가 신라 주조 인수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천만한 기업 인수에 휘말려 아이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범수는 딸 오한이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고 피하고 싶었던 진흙탕 싸움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정수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박정수는 마광숙을 보며 자신의 친딸을 대하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수가, 아까 내 아빠 다녀가셨지? 내가 젊었을 때 그 양반 참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곁을 지키던 한동석은 그녀의 치매 증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앞에서 마광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요. 저한테 어르신은 이제 그냥 어르신이 아니에요. 제 가족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오흥수는 마침내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들 솔직해집시다.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벌써 다 무너지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이제 형수님을 그냥 형수님이 아니라 우리 진짜 누나, 진짜 기둥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드립시다. 한편 경찰서 조사실의 독고탁은 결정적인 진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앞에서 기나긴 침묵을 지키던 그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신라 주조를 절대로 누구에게도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마광숙이라는 그 여자가 너무나도 닮았더군요.
모든 걸 걸고 회사를 지키려 발버둥 치던 아주 오래전의 나와 그의 진술이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라 주조 인수 발표 당일 마광숙은 결전의 장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별처럼 선명했습니다. 광숙 씨, 내 기억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데 딱 하나만은 죽어도 잊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믿었다는 거. 그것만은 꼭 기억하고 싶어. 마광숙은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 회사를 자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모든 준비를 마친 마광숙이 기자회견장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또 하나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습니다. 마광숙 씨 되십니까? 박정수 씨의 과거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니 참고인 신분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한 통과 함께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광숙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암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광숙은 과연 진실을 이겨내고 신라 주조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 상상도 못한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면? 폭풍 전야의 고요 속 모두의 운명이 엇갈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미리 보는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